안녕하십니까, 수골파 김건우 프로입니다. 오늘은 스윙 궤도에 대해서 조금 물리학, 기하학, 역학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쉽게 또 유익하게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러 가시죠. 오늘 조금 알려드릴 데이터들은 우선 아래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클럽 패스, 어택 앵글, 런치 앵글입니다. 그럼 클럽 패스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팩트 라인에서 스윙의 궤도를 뜻하고요. 어택 앵글 같은 경우 지면에서 채가 얼마나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찍혀 맞는 양을 표현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런치 앵글 같은 경우 클럽의 데이터가 아닌 공의 데이터인데 지면에서부터 공이 어떤 앵글로 스타트를 하냐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세 데이터들과 웨지, 롱아이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어프로치 같은 경우 우리가 어드레스를 섰을 때 비교적 샤프트 베이스 라인 자체가 가파르죠. 이 가파른 궤도에서는 이 훌라후프 자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지면에서부터 한 점, 이렇게 보이시나요? 한 점이 닿아 있을 거고, 이렇게 누우면 누울수록 지면의 모든 면이 닿아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프로치는 정확한 컨택과 정확한 스핀량을 조절하는 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워져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채인데요.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우리가 공을 치면은 한 점이 되면서 스윙 궤도 자체가 가팔라서 어택 앵글과 클럽 패스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봤을 때 조금 클럽 패스 또한 거의 일자로 보일 겁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완만해질수록 클럽 패스는 안에서 들어와서 임팩트 후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뜻은 웨지를 쳤을 때는 어택 앵글과 클럽 패스는 을도가 당기지 않은 기본적인 샷이라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한 샤프트 라인 자체가 완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쓰러친다는 표현이 맞죠. 우리가 롱클럽으로 가면 갈수록 이걸 찍어 쳐야 되냐 쓸어 쳐야 되냐 헷갈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샤프트 라인만 생각하셔도 이게 쓸어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찍어 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버나이언 같은 경우 이렇게 베이직한 샤프트 라인대로 백스윙을 했다가 공을 치게 되면 비교적 웨지보다는 어택 앵글이 그리고 클럽 패스가 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어택 앵글이 지금 0, 지면에서 거의 바로 맞았다는 뜻이고요. 클럽 패스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2.4가 나왔습니다. 약간의 아웃인 궤도로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페이드를 치고 공을 낮게 치고 싶다 하실 때는 공 위치를 약간 왼쪽에 두시고 발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쓰고 볼 위치를 왼쪽에 두고 우리가 발을 열게 되면 측면에서 보면은 아웃인의 궤도가 나오면서 조금 내려가면서 깎여 맞는 구질이 만들어지겠죠. 자, 공을 한번 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드레스 때 가까이 섰기 때문에 손 또한 샤프트 라인이 올라갑니다. 베이스 기본적인 어드레스가 요거였으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로 공을 치게 되면 런치 앵글이 조금 더 낮아지면서 클럽 패스와 어택 앵글이 많이 음수로 변하면서 구질이 페이드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조금 더 드로우의 공, 그리고 높이, 런치 앵글을 높이고 싶다 하실 때는 오른발 뒤로 뺍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서야지 샤프트가 완만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서주는 편이고요. 백스윙 동안 샤프트 라인에 맞춰서 조금 안으로 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쳤을 때 왼쪽으로 휘는 드로우 공을 좀 보실 수 있고, 런치 앵글도 올라가고 어택 앵글, 클럽 패스가 다 양수가 나왔죠, 사실.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조금 더 쓰러치는 공에 가깝고 드로우를 치기 좋은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스윙의 샤프트의 베이직한 라인만으로도 구질과 탄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세 데이터만 띄워놨지
사실상 뭐 페이스 앵글, 페이스 투 패스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에 의해서 이런 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세 개를 이해해 주시면 공을 좀 가지고 놀 수 있고 골프를 공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전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조금 알려드리면, 웨지가 조금 생크가 자주 나고 컨택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웨지를 보시면은 지면에서 토우가 닿아 있을 때는 웨지의 흔들림이 지면에 닿았을 때 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토우가 떠 있고 힐이 바닥에 닿을 때는 헤드가 설계상, 골프채의 설계상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터덕, 생크가 많으신 분들은 채를 많이 세우고 가까이 서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힐이 떴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손목 각이 측면에서 봤을 때 샤프트 라인과 내 팔 각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레벨이 유지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꺾여 있는 현상을 보고 레벨이라 하죠. 레벨이 다운돼 있고 오히려 퍼터를 하는 듯한 팔의 위치를 가지고 백스윙을 들었을 때도 낮아져 있어야 되고 팔로우를 갔을 때도 낮아져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짧은 어프로치 컨택 미스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오번 아이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이런 런치 앵글과 어택 앵글, 클럽 패스를 다루는 실전을 조금 다시 아이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코스에 가면 앞바람이 정말 많이 불죠. 그럼 앞바람에서 우리는 런치 앵글을 무조건 낮춰야지 공이 바람의 영향을 덜 타고 제 거리가 그나마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바람이 불 때는 어택 앵글을 많이 낮춰서 공을 낮게 치는 편이에요. 어택 앵글을 많이 낮추기 위해서는 비교적 공을 오른발에, 원래의 위치보다 공 한 개에서 한 개 반 정도 오른발에 두고 공을 치는데, 공이 오른발로 가면 갈수록 기하학적으로 우리는 클럽 패스가 들어가는 길에 공이 맞기 때문에 드로우의 확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 공을 오른발에 놓고 공을 낮게 치기 위해 어택 앵글을 만들려면은 백스윙이 조금은 가팔라도 되겠죠. 그럼 어드레스 때부터 너무 멀리 서서 완만한 패턴이 아니라 좀 가까이 서서 클럽을 좀 세워주고, 그러면 클럽을 좀 짧게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낮은 탄도와 그리고 많은 어택 앵글, 그리고 조금 클럽 패스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죠. 그러면 약간의 낮은 드로우가 날 겁니다. 그리고 페이드는 스핀 레이트, 스핀의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앞바람이 불 때는 페이드를 치면 공이 많이 날릴 수 있어서 공을 오른쪽에 놓고 약간 낮은 드로우를 생각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어요. 다시 웨지로 돌아와서 정말 공을 이렇게 띄워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런치 앵글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런치 앵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택 앵글 또한 0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제가 공을 드로우를 칠 때 어드레스를 어떻게 했죠? 조금 더 멀리 쓰고 클럽 샤프트 자체가 낮게, 베이스 라인이 낮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완만하게 치기 위해서 오른발을 뒤로 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스탠스도 정말 많이 낮춥니다. 헤드도 많이 열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시면, 지금 보시면은 런치 앵글 자체가 거의 5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쳐서 우리가 공을 띄어서 짧은 롭샷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 정도 3개 데이터만 이용할 줄 알면 공의 구질 그리고 탄도 같은 걸 잘 이용해서 코스에서 공놀이를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스윙을 하려고 하면 골프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저 또한 일정한 스윙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에서는 정말 단 한순간도 똑같은 상황이 오지 않아요. 코스에서는 훅라이가 됐다가 슬라이스 라이가 됐다가 내리막이 되고 오르막이 되고, 그리고 바람의 영향도 매번 달라질 거고, 정말 똑같은 상황이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완벽한 스윙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다 골프는 자신감입니다. Oh,